예. 또 하나요. 탄핵에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구구적인 성향을 띠면서 조금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. 이번에 이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정미 재판관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좀 볼까요? 예. 이정미 재판관 집도 알아냈다고요? 특종입니다. 특종. 그러니까 이분도 우리의 집회를 나왔던 사람이에요. 그 동네에 살고 계신 분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. 이정미 재판관 집을 제가 알아냈습니다. 대동 아파트. 이거 보고 또 몰려가는 거 아니에요? 그러지 마세요. 제가 그러려고 알려드린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. 네. 근데 저는 제보 받은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. 맞아요. 대동 아파트에 이정미 재판관 산다고 저는 제보 받았습니다. 근데 거기 몰려가지 마십시오. 그러니까. 네,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. 대동 아파트라고요. 딴 데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의 집을 일단 공개를 하면서 뭐 특별히 뭐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가보자 뭐 이런 취지거든요. 그렇죠. 몇 동 몇 호까지 공개해가지고 그 뭐 미장원하고 슈퍼마켓 어디를 다니니까 예. 거기에 출몰 한다라고 표현해서 출몰. 출몰. 예. 우리나라 헌재, 우리나라 이 중요한 거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 보고 출몰한다고 거기 가보라고. 그러니까 위협하라는 얘기죠. 예, 예, 그게 참 예. 어떻게 보면 말이 됩니까? 나는 그것 이렇게까지 물론 일부에서는 저걸 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건 너무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. 예.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양쪽 다 일리는 있어요. 헌법재판소가 고생을 했는데 몇 가지 좀 실수한 건 있어요. 예. 예를 들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마지막 퇴임 전에 3월 13일 날 꼭 해야 된다. 날짜를 명시한 시한을 거예요. 못 잡았잖아요. 예. 그리고 또 이정미 권한 대행도 시한을 자기 퇴임 3월 13일 날 이전에 하려고 너무 몰아붙이는 느낌. 예. 그래서 충분히 양쪽 의견을 좀 덜 들었다는 그런 오해를 많이 살 수 있었죠. 그거는 헌재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는 헌재가 이번에 좀 부족한 건 있어요. 자기네 내부적으로 조금 땡겨서 했으면 됐을 텐데 너무 내놓고 3월 13일 날에 맞추다 보니까 예. 양쪽이 좀 서운한 점을 느낀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강일원 또 헌재 재판관이 13개 그 소추위원이 낸 거를 그걸 5개로 줄여라. 예. 뭐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선생님이 학생 시험 보는데 그 다시 시험지 다시 내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. 헌재라는 거는 정치적인 사법기관 아닙니까? 미국에서는 하원, 상원에서 탄핵이 끝나버려요.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한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인 사법기관,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적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건지 또 하나는 대통령이 국정수행 능력이 여태까지 나타난 걸로 충분히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가 우리가 좀 기다려야지 예. 이렇게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고 어디 출몰한다고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예. 너무 우리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. 그리고 이거 예.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뭐 정치인들이 집회 시위에 참여한 자유는 물론 있죠. 저도 그건 반대는 안 합니다만은 이렇게 예민할 때 한 예. 열흘이라도 우리 정치인들이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좀 쿨다운 되지 않겠느냐. 예. 정치인들이 나서서 횃불 들고 태극기 들고 저렇게 하면 국민들이 이게 흥분을 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좀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. 저렇게 몽둥이 들고 저렇게 헌재 재판소에서 위협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좀 혼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실제로 경찰이 체포한 사람들도 있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뭐 일부 그 정치인들을 뭐 테러하겠다는 그런 예. 글이 또 올라오기도 했죠. 근데 저는 이런 이렇게 지금 이정미 재판관의 집 주소도 공개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선동하는 거는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이것이 뭐 이렇게 이정미 재판관을 좀 위협함으로써 어떤 현재에 대해서 뭐 좋은 본인들 쪽으로 자기 진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현재가 재판관들이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나름대로는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균형적인
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예. 또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정미 재판관이 뭐 날 좀 빨리 진행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정미 재판관이 하신 말씀 중에 국정이 상당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면은 그 국정이 상당히 혼란스럽다. 그래서 예. 이거를 빨리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. 이런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이분들 나름대로는 빨리 이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예. 관점에서 그걸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좀 극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법기관 뭐 이정미 재판관뿐만 아니라 그 특검의 박명수 검사 특검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예. 들고 시위하는 거 저는 그거는 좀 사법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? 수 변호사님. 그 대상이 한번 아니에요. 법적으로 보면요. 옛날에 그 이정미 재판관을 살해하겠다 뭐 이거 있잖아요. 예. 그거는 이게 처벌하기 어려워요. 왜냐하면 이게 협박이라는 거는 구체적 해악을 도달시키게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구체적인 이 해악을 고할 것을 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냥 장난 비슷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경범죄 정도고 협박은 되게 어려운데요. 그러나 이게 야구방망이 이거는 심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특검 집 앞에서 시위를 한다. 예. 이거는 이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거잖아요. 예. 이게 바로 이제 특수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. 특검이 이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게 도가 지나치면 이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또 하나요. 탄핵에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구구적인 성향을 띠면서 조금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. 이번에 이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정미 재판관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좀 볼까요? 예. 이정미 재판관 집도 알아냈다고요? 특종입니다. 특종. 그러니까 이분도 우리의 집회를 나왔던 사람이에요. 그 동네에 살고 계신 분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. 이정미 재판관 집을 제가 알아냈습니다. 대동 아파트. 이거 보고 또 몰려가는 거 아니에요? 그러지 마세요. 제가 그러려고 알려드린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. 네. 근데 저는 제보 받은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. 맞아요. 대동 아파트에 이정미 재판관 산다고 저는 제보 받았습니다. 근데 거기 몰려가지 마십시오. 그러니까. 네,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. 대동 아파트라고요. 딴 데가 하는 거는 정치적인 사법기관 아닙니까? 미국에서는 하원 상원에서 탄핵이 끝나버려요.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한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인 사법기관,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적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건지 또 하나는 대통령이 국정수행 능력이 여태까지 나타난 걸로 충분히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가 우리가 좀 기다려야지 예. 이렇게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고 어디 출몰 한다고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예. 너무 우리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. 그리고 이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뭐 정치인들이 집회 시위에 참여한 자유는 물론 있죠. 저도 그건 반대는 안 합니다만은 이렇게 예민할 때 한 예. 열흘이라도 우리 정치인들이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좀 쿨다운 되지 않겠느냐. 예. 정치인들이 나서서 횃불 들고 태극기 들고 저렇게 하면 국민들이 이게 흥분을 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좀 가라앉히 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. 저렇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의 집을 일단 공개를 하면서 뭐 특별히 뭐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가보자 뭐 이런 취지거든요. 그렇죠. 몇 동 몇 호까지 공개해가지고 그 뭐 미장원하고 슈퍼마켓 어디를 다니니까 예. 거기에 출몰한다라고 표현해서 출몰. 출몰. 예. 우리나라 헌재, 우리나라 이 중요한 거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 보고 출몰한다고 거기 가보라고. 그러니까 위협하라는 얘기죠. 예, 그게 예, 참 예. 어떻게 보면 말이 됩니까? 나는 그것 이렇게까지 물론 일부에서는 저걸 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건 너무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. 예.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양쪽 다 일리는 있어요. 헌법재판소가 고생은 했는데 몇 가지 좀 실수한 건 있어요. 예. 예를 들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마지막 뚱이 들고 저렇게 헌재 재판소에서 위협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좀 혼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최근의 분위기가 실제로 경찰이 체포한 사람들도 있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뭐 일부 그 정치인들을 뭐 테러하겠다는 그런 예. 글이 또 올라오기도 했죠. 근데 저는 이런 이렇게 지금 이정미 재판관의 집 주소도 공개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선동하는 거는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이것이 뭐 이렇게 이정미 재판관을 좀 위협함으로써 어떤 현재에 대해서 뭐 좋은 본인들 쪽으로 자기 진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건
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현재가 재판관들이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나름대로는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균형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예. 또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정미 재판관이 뭐 날 좀 빨리 진행한다. 뭐 퇴임 전에 3월 13일 날 꼭 해야 된다. 날짜를 시한을 명시하고요. 못 잡았잖아요. 예. 그리고 또 이정미 권한 대행도 시한을 자기 퇴임 3월 13일 날 이전에 하려고 너무 몰아붙이는 느낌. 예. 그래서 충분히 양쪽 의견을 좀 덜 들었다는 그런 오해를 많이 살 수 있었죠. 그거는 헌재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그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는 헌재가 이번에 좀 부족한 건 있어요. 자기네 내부적으로 조금 땡겨서 했으면 됐을 텐데 너무 내놓고 3월 13일 날에 맞추다 보니까 예. 양쪽이 좀 서운한 점을 느낀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강일원 또 헌재 재판관이 13개 그 소추위원이 낸 거를 그걸 5개로 줄여라. 예. 뭐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선생님이 학생 시험 보는데 그 다시 시험지 다시 내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. 헌재라는